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소녀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점만 콕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부터 살펴볼게요.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입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 안에서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10만 원 탈환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전략 잠시 후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말을 앞두고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인지 외국인이 강원랜드를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정 KPS와 함께 넥슨게임즈,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예고 드린 대로 주성엔지니어링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호실적에 급등했거든요. 10%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또 급락합니다. 이 조정을 기회로 봐야 할까요?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 강세를 보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호실적뿐만 아니라 이 물적 분할도 철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판단돼요. 그래서 호실적 같은 경우 호실적 발표가 저랑 30%,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철회를 한 것을 한 70% 주가 부양의 이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반도체 제조 장비나 디스플레이, 근데 이제 태양광 전지 관련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0년과 2021년에 굉장히 긍정적 실적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태양광 판매 매출이 있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에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번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분할이라고 했을 때 인적 분할은 상관이 없지만 물적 분할은 정말 이 소액주주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산 그룹들을 통해서 이 물적 분할과 상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물적 분할을 처리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어제 단기전 상승 나왔고, 오늘은 단기전의 차익 실현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전의 차익 실현 내놓고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눌림목을, 오늘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파마리서치 볼게요. 외국인이 10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대에 발목을 담근 다음에 차근차근 모아갔을 때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따끈한 주식 계좌 만들어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이 클래시스를 매각하겠다고 발톱을 드러낸 이상 이 클래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파마리서치가 대장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상품은 뭐 리쥬란이나 콘드라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먹는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를 제외한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종목이 파마리서치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지금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판매 이제 판로를 개척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12개 선행퍼가 약 15에서 20가량 그 사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12가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를 보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호실적 발표 및 이제 주주 환원 가치를 위해서 콜옵션 사채를 전량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 가치가 들어있는 사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채를 소각했다라는 게 있죠. 이제 콜옵션 사채라는 것은 그 사채를 빨리 내가 이 상당하게 이 대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청구 권한이 이제 만기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채를 잔존시킨 것이 아니고 소각을 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없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는 호실적에 의해서 주주환원 가치도 했다기 때문에 주가 부양 의지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이시겠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의 주주환원 정책도 기대가 됩니다. 파마리서치 실적 발표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들 가운데 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파마리서치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런데 여기 한미반도체도 있거든요. SK하이닉스를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약간 수익성 측면에서는 탄력도가 한미반도체가 더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죠. 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을 내는 걸 원한다. 네. 근데 한미반도체. 탑픽이 거라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의 탑2라고 할게요. 탑1은 따로 네. 있습니다. 탑1은 따로 있고 탑2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드렸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하나 골라드려야겠죠. 네. 그 부분이 SK하이닉스다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1주나 2주만 보유할 거다? 그럼 저는 한미반도체 권해드릴게요. 근데 나는 매수해서 석 달, 6개월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SK하이닉스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참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펀더멘탈이든 기술적 분석도 참 좋은데 투심을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랑 한미반도체가 대립각이면서 이 두 종목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악재는 따로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이 치고 나오면 거기로 수급이 몰리고 사실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SK하이닉스에다가 TC분들을 납품을 하겠다고 해도 이게 납품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2년 뒤, 3년 뒤에요. 근데 SK하이닉스로부터 픽을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 올랐다가 근데 이 시점이라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낙폭 과대를 기록한 것 같고 이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TC본더는 확실하게 H별을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 사이에서 키 맞추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또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매입했던 자사주도 다 소각을 했고 올해 중반부에 이제 매수한 자사주도 다 소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이 한미반도체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에 대한 스킬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분기에서 4분기도 호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 GPU 수주가 꾸준히 나왔을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여서 오늘 외국인 탑픽은 SK하이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3달 보유 기간을 잡고 SK하이닉스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시죠. 현 구간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기관은 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은 순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기관은 3일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삼성 SDS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덕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 두산에너빌리티, 가상화폐 쪽에서는 우리기술투자,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 중에서요. 삼성 SD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덕에 영업이익이 31% 급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얼만큼 더 남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가치랑 기술적 분석보다 투심이 참 이 주가 움직임에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사실 12개월 선행포가 20에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2개월 선행포가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는 결코 고평가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국내를 대표하는 IT 클라우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SDS를 상당히 잊은 지가 한 반년 됐다가 오늘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였을 때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본업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삼성 SDS예요. 그래서 삼성 SDS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이상 개선됐다는 뉴스를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만 잘한 게 아닙니다. 분기 실적을 다 펼쳐보면은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10에서 15% 이상씩 실적이 향상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AI 소프트웨어보다는 뭐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삼성 SDS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 SDS가 12개월 선행포가 15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선행포가 30이었다가 15가 되는 거는 만약에 실적이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절반이 됐거나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실적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선행포가 절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주가도 한 40% 밀렸고 네. 실적도 분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10에서 15%가량
향상이 됐기 때문에 12개월 선회포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절반인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호실적 발표했으면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에 삼성 SDS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성 SDS 저는 참 좋아하지만 저는 그냥 가치 투자 관점으로 아이고 저는 하루에 한 번도 뉴스 못 봅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성 SDS 권해드리고요. 삼성 SDS만큼이나 실적이 나오면서도 강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꼽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날 수 있나요? 5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삼성 SDS를 통해서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쪽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S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한국항공우주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외국인에서는 좀 착실한 물량을 좀 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산 빅4 중에서 사실 4년 전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2019년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정말 방산 탑픽으로 보신 분은 많이 계셨는데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한테 밀렸던 서름을 이제 막 갚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향상이 돼. 주가라는 것이 결국 더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잘한다는 게 또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들이 보여준 실적 퍼포먼스랑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 총기류도 하지만 자주포랑 전차가 확실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고 미사일도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만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상반기 작년 하반기엔 잘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잘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증거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어떤 항공기 수출에다가 항공기 AS 매출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저 종목을 사고 싶은데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알겠는데 저평가면 또 갖고 있는 거 알겠는데 너무 최고가니까 바닥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었는데 어떤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방산도 마찬가지죠. 나는 손절 못하겠는데, 나는 한 3개월, 6개월 보야겠는데, 라고 하신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한 분할 매수 잘하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해가지고 대장급보다 약간 좀 많은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기업만 짧게 좀 볼까요? 우리기술투자인데요. 만약 가상화폐 테마로만 봤는데 기관이 매수를 최근에 하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언제까지 네. 보유를 해야 될까요? 일단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화수 정도고 이제 포결 결과를 우리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보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기술투자의 어제 수급을 보면서 야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매매 관점 지켜보잖아요. 매매 관점 지켜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싹쓸이를 해갖고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달러나 이런 것들보다 좀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매매를 잘 못하신 분께는 적극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세라는 게 1시간 단위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뉴스 체크를 하루에 2번 이상 못하신 분들은 좀 그냥 지켜보시기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번 주 목금 안에는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금 안에 매매를 마무리해보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 중에서도 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꼽으신 이유는요? 네, 사실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를 모를 수가 없죠. 컴퓨터를 쓰면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쓰실 텐데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했을 때 삼성 SDS랑 엠노랑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 사실 흑자인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AI 소프트웨어 관련 조업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AI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 다음에 전방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진행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2분기에 전방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면서 투자가 위축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변동성까지 나와주면은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 SP 시스템 참 좋지만 그들의 맹점은 실적 개선이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올 수 있는 종목보다는 이미 나오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수급 봤는데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고 내가 매매 타점을 놓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위험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원픽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쟁은요, 한글과 컴퓨터 대 SK하이닉스인데요. 팀장님의 선택은요? 너무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멘텀은 들어봤으니까 가격 전략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일간 변동성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매수가는 18,800원을 잡아 드릴 건데 분할 매수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4%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17,900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손야로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